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0월 1일입니다. 네. 10월 1일은 이제 국군의 날이고, 국군의 날로 이제 정하게 된 거는 38선으로 끊겨졌던 것을 이제 6.25 때, 6.25 때 이제 북한군 남침으로 우리가 밀렸다가 다시 38선 이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고민할 때 이제 군대가 이제 양양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38선 돌파해 끝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그게 한 날이 이제 10월 1일이었죠. 그래서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이 됐죠. 어제까지 이제 파이웨일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왜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서둘러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다들 난리인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기본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파이코인 가격 결정하는 데는 사실 비텔릭 부탈린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는 한 10년간 여태까지 계속 실험을 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게 효용가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결정,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방면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거는 파이코인이죠.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 결정 7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파이코인 켜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금 기본 채굴률이 바뀌었다라는 게 나왔죠. 이걸 여태까지는 제가 그냥 무덤덤하게 건성으로 봤어요. 자꾸 줄어드는구나. 그래, 줄어들어야지.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파이웨일이라는 분이 지적한 것에 보게 되면 지금 이 파이코인이 참 거래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여성들, 나이 드신 분들, 암호화폐는 그거 사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네 고객화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코인이다. 그런데 게다가 가령 많은 코인들이 앞서서 처음에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떼돈을 소위 벌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앞에 있는 사람들 이 뺀 돌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파이코인은 분배 정책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억 개를 발행한다 그러면서 현재 얘네들이 발행 기껏 지금 한 게 한 200억 개, 그 중에서도 지갑으로 들어온 건 한 20억 개밖에, 22억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총 공급량하고 유통 공급량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큘레이팅 서플라이하고 토탈 서플라이하고 다른 개념이라고요. 시장에서는 그게 가격 결정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공부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가만히 이제 한번 보게 되니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문에 바뀐 게 이거잖아요. 대문에 바뀐 게 이건데, 앞으로 이제 비텔릭 부탈린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사회 각 분야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가. 비트코인이 좋다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거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몇몇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과 사회 구성원들과 금융기관들과 거래소들과 아무튼 파이 결제 매장을 하는 사람들과 아무튼 여러 상점의 상인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얼마나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효용 가치를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인가. 현재까지는 파이코인이 넘버원이죠. 그런 쪽으로 잘 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보다는 화폐로서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 파이 네트워크처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하는 암호화폐는 없었었죠. 다 그냥 바람 불 때 노져서 돈 먹고 먹튀하자 이런 떴다방 비슷한 코인이었는데, 파이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boost your own rate, 그러니까 boost,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릉무릉 시동을 걸다, 뭐 이렇게 막 확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굴률은 계속 높이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채굴률은 계속 낮아지지만요. 노드 하세요. 앱에 참여하세요. 6가지가 있어요. 파이 락업 하세요. 그 다음에 보안 서클 만드세요. 5개죠. 노드 하세요. 앱을 많이 사용하세요. 파이 락업 활용하세요. 시큐리티 서클에 하세요. 리퍼럴 그룹 만드세요. 이렇게 지금 5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아주 요 부분이 앞으로 먼저 한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도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훨씬 앞에 한 사람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공정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확장성 면에서 어답션이죠. 채용 가능성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파이의 가격 결정과 가격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로는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뭐 채팅방, 파이어사이드 포럼, 뭐 지갑 개발, 브레인스토밍하고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디벨롭, 해커톤, KYC, 그러니까 계획했던 생태계 건설이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뭐 땅 파고 재건축할 때 보면 올라가고 이게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가? 이거를 파이코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테스트넷에 있으면서 메인넷 다른 거 같으면 뭐 메인넷 그냥 한두 달만 해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네들 생태계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파이코인 가격 결정 요소이다. 제대로 하고 있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이런 암호화폐들이 아직은 거진 없다고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파이 브라우저.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도 파이코인 가격이 뭐 시초가가 얼마냐, 뭐 5년 내로 7,000불 간다, 뭐 3년 내로 뭐 1,000불은 간다, 이런 소리 하고 뭐 내년도 가격은 얼마냐, 2024년도에 락업 해제가 됐을 때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건 상장을 하건 말건 이제 파이코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뭐 IOU 마켓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지갑에 들어온다면은 거래가 될 텐데, 파이 네트워크 가격도 결국은 시장 심리, 이 금융시장 다 경제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커다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거, 이런 좋은 호재, 수급은 재료보다 우선한다고 하지만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의 재료,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재료는 이게 시장 심리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주식에선 퍼라고 그러죠. 원래 가치보다 10배 오를 수도 있고 100배 오를 수도 있고 되려 원래 가치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마켓 센티먼트, 사람 심리죠. 지금은 처음엔 파이코인 다 뭐 열심히 하다가 상장도 안 하고 저 계정 폭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도 시장 심리죠. 암호화폐가 다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 많죠. 긍정적인 시장 심리도 있고 부정적인 시장 심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테라 권도영 씨처럼 이게 잘못됐다, 해킹 당했다, 이런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약세 감정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켓 심리의 변화는 화폐 공급량, 이거 한 10년 복원하려고 그러다가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혹은 안 그러면 팔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더 모아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이제 circulating supply, 이게 유동량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환경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화폐 혁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달러도 상황에 따라 바뀌고 원화도 따라 바뀌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앞으로는 시장 심리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부의 규제죠. 지금 뭐 미국 SEC의 규제, 한국에서 뭐 거래소를 만든다,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재작년에 인도는 뭐 코인 발행회사는 IPO 전에 자기네들 거 전부 팔아라. 자기네들 거 전부 팔아라. 이런 거도 한번, 왜 그러냐면 잘 몰랐으니까. 하도 이게 일반 서민들 돈 빨아먹고 다단계로 뜯어먹고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인도 정부는 이런 게 냈죠.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나오고, 이런 정부 규제하고 법적인 미비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코인이 뭐 정말 돈 세탁하는 놈, 마약하는 놈, 뭐 이런 돈 세탁하는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해외 간의 송금 간의 문제점에 그런 어쩐 그런 걸 이제 루포울이죠. 루포울, 그러니까 법적인 그 빈틈을 찾아서 이제 파이코인이 굉장히 많이 다른 코인들이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각국 정부가 준비가 됐고, G20에서도 준비가 됐고, 뭐 IMF라든지 미국 SEC라든지 한국 금감원 같은 데서 다 준비가 되니까 지금 이제 각국 정부의 규제와 법적인 이런 방향은 파이네트워크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파이네트워크는 반사이익이 굉장히 많겠죠.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진화하고 있고, 이런 게 어떤 코인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코인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정부 규제나 이런 법적 조치는 투자자의 행동이라든지 전반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의 유동 물량과 시장 심리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파이코인이 참 앞을 잘 내다보고 있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의미. 다섯 번째는 뭐 파이도 최근에 이제 지갑 만들고 뭐 이더리움에서는 외상 장부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 블록체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비탈릭 부테인 말처럼 여태까지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막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계속 해커톤 대회 하는 거는 계속 아이디어 헌팅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 왜 그러냐면 후발 주자가 파이코인처럼 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후발 주자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앞으로 진화하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주로 시장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파이 유튜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다우월드님 같으신 분이 이제 어떤 정책 면에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시고, 커피도사님 같은 분도 채굴하는 방법이라든가 노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코인시드 같은 님도 해주시고, 주플릭스 TV님도 예전에는 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제가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다우월드님하고 이제 커피도사님 거,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새로 하는 거, 이 사람들은 파이코인의 어떤 측면을 보고 있나, 그걸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앵글에서 봐야 되니 앵글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화하고 남이 쫓아올 수 없는 거, KYC 같은 건 남들 못 쫓아옵니다. 못 쫓아와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쟁에서 이렇게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게 파이코인의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정한 분배를 위한 이 파이의 노력,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물론 이 암호화폐 분야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파이코인은 이제 차별을 하고 고유한 자기의 가치를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쟁 우위를 계속 점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파이가 좋다, 야 파이가 제일 안전해, 파이는 앞으로 크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이게 이제 이걸
그러면서 파이코인은 처음에 한 사람이나 지금 한 사람이나 이게 앞으로 지금 채굴을 하는 양이 자기가 갖게 되는 양이 앞에서 했다고 해서 더 물론 어느 정도 지금 해도 5,000개, 10,000개, 10만 개 하는 게 가능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암호화폐는 너무 부가 집중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 지금 75%가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75%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부의 편중이 돼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건 채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붕에 닭 쳐다보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바가 없어갖고 지금 펀드에다가 서로 팔고 하려고 지금 현물 ETF를 하네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해주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못 해주고 있었었죠. 이게 공정한 분배가 안 돼 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게 얼리 어댑터 4년 전에 한 사람이나 3년 전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참여해도 공정한 분배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지금 부가 편중되는 현상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6번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파이 토큰을 코어 팀에서 20%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80%잖아요. 그러면 주식 같으면 이제 기관 투자가 들어올 때 구주 매출도 하고 그다음에 신주 공모도 해가지고 요번에 발행하는 거는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3자 배정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배정 방식도 있는데 보통 암호화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파이코인도 그게 아니잖아요. 가령 금융기관들이 파이코인 갖고 싶다. 거래소들이 다 고유 계정에 이제 코인을 갖고 싶다. 이렇게 되면 니네들이 갖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 안 그러면 낙가마 통해서 매집을 하건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코어 팀에서 20%하고 커뮤니티 80%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 커뮤니티에 금융기관 코인 거래소 파트너들도 들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커뮤니티라고 그러면은 이제 파이에 이제 모더레이터들도 있고 지금 이제 각국의 리퍼럴 팀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들 관리해 주시는 분들 지난번에 김영민 선배님 이 커피 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100명 200명 또 제가 아는 분들도 100명 200명 막 이렇게 관리해서 그분들 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노드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해주는 커뮤니티 자기네들끼리 세미나도 갖고 모임도 갖는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이런 운영 방식이 있는데 커뮤니티 내 참여 거기다 개발, 홍보 이게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유용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융기관이나 코인 거래소 같은 것도 나중에는 생태계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 파트너 회사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는 채굴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한 커뮤니티 육성. 가령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이렇게 2대8로 한 것도 있지만, 다른 걸 보면 지금, 200억 개는 테스트넷 기간 중에 하고, 오픈 메인넷에 이제 450억 개가 이렇게 채굴한다고 그러는데, 채굴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에는 정부도 있고 비트코인처럼 정부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코인이 다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려면 지금 정책 파이코인이 이런 정책이 저 그냥 무덤덤하게 보다가 이게 노드, 앱, 파이락업, 세큐리티 서클, 리퍼럴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지금 초창기에는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채굴한 코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P2P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물건 사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이제 커뮤니티나 어떤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이렇게 지금 막 낮아져 갖고 지금 파이코인이 이렇게 계속 채굴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아니 얘네 무슨 10억 명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0.01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 페이버를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온 사람도 앞에 한 사람들과 똑같은 페이버를 갖게 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무덤덤하게 보다가 이게 자꾸 내 것만 자꾸 낮아지네요. 뭐 점점 옛날에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좋아졌지만 지금은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더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스 코칼리스 인터뷰한 거를 보게 되면 인터뷰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파이 네트워크 파운더 인터뷰에 나오는데 이제 1파이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그건 아직 모르고요. 이렇게 니콜라스가 얘기하는데 부인이 나서서 딱 얘기하죠. 1파이 가격은 어떤 노동의 가치와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떤 노동이냐면 사람들이 이 파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머무르면서 활동하고 그런 유용한 데이트를 보낸 시간, 그러니까 파이 생태계에서 머물면서 뭐를 만들건 쓰건 보건 움직이는 것에 소비하는데 썼던 일에 대한 것과 1파이의 가격은 관련이 있습니다. 효용 가치에 중심을 두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하신 분들은 뭐 채굴 이렇게 했지만 지금 노드 해주는 것도 지금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노드를 해주고 리퍼럴 그룹을 만들고 뭐 여기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파이 브라우저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 생태계가 많아지는 것, 채팅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된 게 요거 저 관심 없이 보다가 그냥 뭐 자세히 이제 보니까 파이오니어들 보안 서클도 잘 해야 되고요. 5명 락업 보상 저 522%더라고요. 이게 어제 그 경기도의 양평이나 김포에 땅 100평 사는 것보다 파이코인 1000개가 더 낫다. 3년만 놓고 보다 할 때도 락업을 300%로 3배로 했는데 지금 저만 해도 5배 받는 거예요. 5배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퍼럴 팀 168명을 초대했는데 현재 95명. 저는 이제 레퍼럴 팀 관리를 거진 못했어요. 제 할 일도 바쁘고. 근데 이거 다 관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안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아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노드 이렇게 5개. 그러니까 보안 서클, 락업, 리퍼럴, 유틸리티, 노드 이 5개를 해서 생태계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6번째까지만 했나요? 7번째. 앞으로 7번째. 아까 6번째가 강한 커뮤니티, 7번째가 이 블록체인에서의 생태계 활성화. 이 블록체인에서 생태계 활성화는 채굴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금융기관도 있고 파이샵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노드 하는 사람도 있고 리퍼럴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해커톤 대회에서 개발자들도 있고 개발자 홍보 대회도 있고 이렇게 FM대로. 그래서 그냥 그동안 관심 없이 보던 이 맨날 채굴률이 점점 낮아지네 이렇게 제 입장에서만 보다가 파이코인 입장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5가지가 부스트하는 5가지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